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미묘하지만 걱정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달, 심지어 1년 전에도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징후가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져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족들은 그 단서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고 마지막 기억을 소중히 여기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눈치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평화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5가지 징후가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허리띠를 갑자기 조여야 한다거나 옷이 헐거워 보인다거나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력 없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거의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필수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근육 감소를 초래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면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근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감소는 단순히 움직임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1년 동안 체중이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이 둔해지고 음식이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 않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훨씬 적은 양을 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면 뇌에 음식을 자주 찾도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와 체력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건강이 점차 악화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의 영향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심부전,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흔한 증상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질환조차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신체가 스스로를 지탱할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도록 권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단백질 음료로 식사량을 보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단순히 식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신체가 더 깊은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하고 먹기 편한 음식과 수분 섭취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로하신 분의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특히 식사량이 줄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활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공감하며 남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심한 피로와 쇠약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해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단순히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요리, 옷 입기, 심지어 대화처럼 한때는 일상처럼 느껴졌던 활동들이 너무 지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신체는 가장 필수적인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뛰지 못하고 혈액순환은 약해지며 근육은 예전처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임종 직전에 쇠약하고 불안정하며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신진대사 저하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체는 움직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보존하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쇠약해진 사람이 더 많이 자고 낮에 더 긴 낮잠을 자야 하며 오랫동안 깨어있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져서 어떤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가 가져오는 정서적 영향일 것입니다. 한때 독립심에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이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이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에서 물러나거나 사회적 교류를 피하거나 취미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예 노력을 멈추는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악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모습에서 지치고 위축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저 게으른 것이거나 억지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억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피로를 겪고 있고 휴식을 취해도 풀리지 않는다면 몸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고 기대하지 않고 지지해줄 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는 인지적 혼란이나 위축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생각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한때 예리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더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거나, 시간 감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변화는 사망하기 몇 달 전, 심지어는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소의 꾸준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 정신이 맑아졌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치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감정 위축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말이 줄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참여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시끄러운 환경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합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와 달리 침착하고 무심해 보이고 한때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신체의 쇠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상황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시기는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 감각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떠나기 전에 그들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비록 그들이 항상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지거나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몸과 마음이 마지막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하고 친숙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이 희미해져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뚜렷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온갖 감기, 독감, 그리고 온갖 작은 감염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미했던 질병들이 이제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배인 상처나 멍 같은 단순한 상처는 눈에 띄게 더 느리게 아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예전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반복적인 감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됨에 따라 폐렴, 요로 감염,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더 흔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러한 질병들이 단순히 고립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완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신체가 저항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빠르게 효과가 있었던 항생제조차 효과가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 강력한 약물, 더 긴 회복 기간, 또는 한때 경미했던 감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신체가 치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과되기 쉬운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상처입니다. 작은 극힘, 염증, 또는 멍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계속 재발한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치유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욕창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의 감염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식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정신적 각성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좌절감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한 번 더 맞거나 병원에 한 번 더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공격적인 치료를 강행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치료보다는 편안함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신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약물 치료보다 환자의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네 번째 댓글에 여러분의 참여를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5번째, 호흡이나 혈액순환의 주요 변화입니다.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느리거나 얕은 호흡을 하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흡 사이에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서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호흡 패턴을 경험하는데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호흡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하고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 발, 심지어 코와 귀까지 만지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이 그렇습니다. 이는 신체가 중요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여 사지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앉거나 말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 안을 쉽게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걷기가 어렵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폐의 체액이 고이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꾸르륵거리는 소리, 심지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감기로 인한 코막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종을 앞둔 노인의 경우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평히 누워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며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베개나 리클라이너에 기대어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고, 더 깊이 숨을 쉬도록 격려하고 싶고,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속도를 늦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 변화, 손발 차가움, 피부색이 푸르스름해지는 등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증상은 신체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어주고, 안심시켜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줄 때입니다. 마지막 몇 달, 몇 주 동안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개입이 아닙니다. 위로와 존엄성,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세요.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기능 저하,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과 혈액순환의 심각한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후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흔히 나타납니다. 모든 징후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징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신체가 마지막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지쳐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이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몇 달을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소중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심호흡을 하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왔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이 힘과 인내, 그리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소중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